봅시다. 이게 안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설치 선생님이요? 아니, 누구예요? 아니 그냥 AI가 그린 캐릭터? 그 잠옷 입고 있어요. 잠옷인가?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해보시죠. 사실 쌤이 지금 이야기했었지만 수업에서는 C만 사실 풀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는 각자 어느 정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되고, 이제 보고 본인이 A 봤는데 A도 조금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해야겠지 않지.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잘한다 그러면 쌤이 권장하는 건 C는 다 풀고 B는 보고 눈에 거슬리는 것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다면 일단 B 풀고 C는 해설도 최대한 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만약 이제 그 C를 이제 해설을 듣고 일단 하는 게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단계라면, 그러니까 진짜 다 해설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냥 A, B를 풀고 이제 C는 어차피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어딘가에서.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쌤이 진행할 거는 이제 C입니다. 그리고 쌤이 이게 지금 약간 일을 막 쳐내고 있어서 얘가 준비한 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전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봅시다. 36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하겠대. 거듭제곱근의 개수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띄워봅시다. 기억에서 잠깐 이걸 줘야 돼. 지금 없네. 답지는 이따가 줄게. 자, 기억을 보게 되면 FNA 제곱, FN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FN 더하기 A가 3이래. 자, 이거는 어떤 걸까? 3일까 어디실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A가 0이 아니라면 조금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데, A가 0이 아니라도 사실은 이제 M이 짝수,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이제 짝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가 되버리면 성립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사실은 그래서 많은 발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참고지 판단 문제에서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틀린 거잖아, 맞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A가 0일 때문에 합니다. A가 0일 때문에 조금 안 되는군요. 발레 찾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틀렸다. 자, 니은 봅시다. 자, F 2n 더하기 A는 F2n 마이너스 F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냐, 이건 어때요? 맞는 거지, 맞지? 이게 무조건 한 개라서 이유는 맞습니다.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을 보게 되면 F2, 3부터 F3, 4, F4, 5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FN, N 더하기까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쌤이 볼 때는 그냥 노가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부 다 A라는 수가 전부 다 무슨 수예요? 다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N이 짝수면 그냥 2개고 홀수면 무조건 1개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얘가 5고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야, 맞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언제 처음으로 이제 148이 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결국 얼마씩 늘어나는 거지? 3씩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값이 얼마래? 100이래. 그럼 100을 해보자고. 오케이? 100을 해보게 되면 이제 여기를 실제로 N이 100이 되었다고 치고 F100, 100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요거는 빼놓고 나머지 거부터 세게 되면 1, 2, 1, 2, 1, 2가 총 몇 번? 49번 반복되잖아, 맞지? 3 곱하기 49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 3, 42, 3, 9, 27?
149가 된. 일단 100일 때는 148을 넘었다, 맞지? 근데 99일 때는 얼마가 더해져서 149가 된 거야? 2가 더해져서 149가 된 거잖아. 지금 그 앞에 F99는 F99의 100은 이제 그 147이 되겠지. 거기까지 다 하면. 그래서 148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서 최초의 자연수 n이 이제 100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이건 디귿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7번 봅시다. 37번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래. n이 2 이상의 자연수고 집합 am이 정의되기를 x바 x는 2n-5 곱하기 n-12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왜냐하면 우리가 n제곱근 구할 때 항상 이 친구가 a가 되는 거잖아. 이 친구가 a가 될 건데 이 친구의 부호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좀 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12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A3을 물었어. A3은 여기다 3을 대입하게 되면 1이랑 9니까 마이너스 9가 되나?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9의 이제 몇 제곱근? 세제곱근 중 음의 실수를 찾는 거야. 세제곱근 중 음의 실수. 근데 어차피 음수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의 세제곱근은 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쓰면 되지?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 중 음의 실수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자체는 그냥 맞습니다. 이게 n이 홀수일 때 여기 마이너스 빼도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름 볼게요. n이 홀수면 이제 n이 공집합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n이 홀수면 그 n 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반드시 존재하느냐라고 물은 것과 똑같지.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n 제곱근 중에 n이 홀수일 때 n 제곱근은 미츠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맞지? 그래서 이제 만약 이 2n-5 곱하기 n-12의 값이 양수라면 n이 홀수여도 an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an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가 됩니다. 디귿 봅시다. 자, n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n이 공집합이 아닌 상황을 찾는 겁니다. an이 공집합이 아닌 상황을 찾는 겁니다. 잠깐만, 쌤이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윤아 이게 쌤 수업이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는 확통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대수 쌤이 학원에서 진행하는 주간지 풀이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알아줘, 알았지? 그거 좀 알아주고. 쇼림? 너무 어려워? 그러면 쌤은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밑에 내려가서 A, B 풀고 승욱쌤이랑 은희쌤이랑 정리해도 괜찮아, 알았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근데 사실 어차피 쌤이 이걸 영상을 다 찍을 거라서 그래서 혹시나 A, 다 하고 초반에 이제 강한 의지가 생겨서 A, B까지 할 만한데 이렇게 돼서 C에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영상 다 찍을 거라서 편한 대로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 약간 결정장애 왔구나. 오늘은 그런 거 있고 다음부터는 너가 생각을 정리해서 하면 돼. 시은이도 혹시나 이제 확통 수업을 계속 들으면 이제 10시, 12시까지 확통 수업이니까 듣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할지 안 할지 그냥 결정해서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합시다.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는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 여튼 진행합시다. 이제 2부터 16 사이에서 an이 공집합이 아닌 이제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 n 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있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거듭 제곱근의 개수나 부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반드시 나눠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접근을 합시다. 자,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 마이너스 9의 홀수 제곱근이 그냥 음수가 된 거잖아, 맞지? 그때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분의 5부터 12 사이의 홀수에 대해서는 밑이 음수니까 그 n제곱근의 값도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뭘 찾자는 얘기야? 밑이 음수가 되는 n 홀수를 찾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2분의 5보다 큰 가장 작은 홀수가 얼마? 3. 3, 5, 7, 9, 11까지 되겠네, 맞지? 아, 그러니까 3, 5, 7, 9, 11이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지? n이 짝수일 때는 밑이 음수면 애초에 없어, 맞지? 0일 때는 0이야. 그러면 이제 뭐만 고려하면 돼? 양수일 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밑이 양수면 둘 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n이 짝수일 때 밑이 양수가 되면 12보다 오른쪽이거나 2분의 5보다 왼쪽이거나,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수 중에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는 수가 하나 있지, 2. 그리고 오른쪽에는 14랑 16이 있겠다, 맞지? 2랑 14랑 16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등차수열을 배운 사람이니까 이거 더하라고 막 가고 있어도 괜찮아, 그렇지? 나쁘진 않은데 그냥 7 곱하기 5 하면 이제 3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이게 사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든. 결국 이제 족벌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는 건데 약간의 어떤 그 점프가 들어가서 항상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해봅시다. 일단 주어진 상황이 이제 3의 4분의 m제곱. 유리수 지수를 고치는 게 좀 편하겠지. 항상 5의 6분의 m제곱 이거 곱하기 n이 5000. 5000이라는 친구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5잖아. 근데 1000에 5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 다음에 2도 3개 있어. 아, 그러니까 얘는 2의 5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우리가 n이 자연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전부 다 저쪽으로 모아보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m제곱 곱하기 그리고 5의 4 마이너스 6분의 m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m이 결정되면 n이 결정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지수들은 무슨 수여야 되지? 그냥 정수가 아니라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4분의 m도 0 이상 정수고 4 마이너스 6분의 m도 0 이상 정수인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제 m은 4와 6의 공배수여야 되니까 12의 배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m을 써볼까? 12는 괜찮아. 24는 얼마가 되지? 얘가 4가 되니까 딱 24까지 괜찮겠네. 그보다 더 커지면 곤란하겠다, 맞지? 아, 12, 24까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m이 12일 때 한번 풀고 24일 때 한번 풀라는 얘기야.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로 m이 10이야. 그러면 n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군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m이 24가 되면 이제 m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그냥 1 끝나가는군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n분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다 m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m으로. 그러면 m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 밑에 거보다 위에 게 조금 더 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케이스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39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과 소수 n 세 자연수 ABC. 자연수 라지 n이고, 그 다음에 소수 n 세 자연수 ABC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저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a의 p제곱, 그 다음에 b의 q제곱, c의 r제곱이 n의 라지 n의 s제곱.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는데 이제 그 엄청 어려워 보이거든 사실. 근데 막상 풀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같아 원래?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쓰는 식이 a는 n의 p분의 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b는 n의 q분의 s, c는 n의 r분의 s. 사실 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PQR이 지금 어디가 있지? 분모에 아니 저기 그 뭐지? 지수의 분모에 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도 분모와 분자를 PQR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아니면 역수를 취해도 괜찮은데 일단 자연수로 생각을 일단 나눠보는 거긴 해서 그럼 P분의 1, Q분의 1, R분의 1하고 어쨌든 정리할 수 있을 거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괜찮아? 그러면 우리 이거 양변 역수를 이제 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다시 뭐 하고 싶어? 양변에 S를 곱하고 싶다, 맞지? S를 곱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뭐 하고 싶어? 세로로 곱하고 싶다, 맞지? 아, 그러니까 A, B, C, N에 여기 이거 약분한 거 약분? 뭐가 되지?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N이 되고 A, B, C가 모두 뭐라서? 소수라서 약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쌤도 이 문제는 처음 봤거든. 낯선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해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야. 그리고 하다가 보이면 좋은 일이지. 안 보이면 많이 어렵다 보다 하는 거지. 40번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쌤이 봤을 때 얘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되면 단순 치수 변형 문제는 웬만하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5의 1-y 분의 이제 3x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 항상 분모에 까는 게 더 어렵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 뭐지 그 1-y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을 15로 나눌 거야. 혹은 마이너스 y 제곱을 먼저 만든다고 할까? 그러면 15의 마이너스 y 제곱은 3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양변에 15를 곱하자. 15를 곱하자. 그러면 15의 1-y 제곱은 5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양변에 1-y분의 1제곱을 해버릴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15는 5의 1-y분의 1제곱 이렇게 고쳤잖아. 요게 사실은 이제 포인트고, 만약 내가 조금 센스 있게 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면 한 번에 저 식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바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넘기면 바로 정리가 되긴 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얘는 그러면 5의 1-y분의 1제곱이니까 5의 1-y분의 1제곱의 3x 더하기 y제곱으로 고쳐 쓸 수 있고, 그럼 여기가 15의 3x 더하기 y제곱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내가 주황색으로 써버려서 헷갈리겠지만 지워버리면 다시 결국 뭐하고? 얘 세제곱하고 곱하면 3xy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쓸게. 그냥 15의 3x 제곱은 2의 세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곱하게 되면 15의 3x 더하기 y 제곱은 83, 24가 되겠다. 괜찮니? 시간에 혹시 질문 있어? 과정에서? 이해 좀? 이해해버려. 시간이 질문 있어? 사실 쌤이 지금 입이 간질간질 하거든. 뭐냐면 그
이걸 만들고 나서 작년에 사실 쌤이 성신이랑 창문이랑 판성만 따로 모아서 이 기출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넣은 게 학교가 한 20개가 돼. 20개 넘을 수 있어. 20개 아까 20개 정도 되나? 어쨌든 최소한 내가 검토한 학교는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흩어져서 그래서 일단 쌤의 계획은 혹시 못 지키면 그냥 조금 아쉬워하는 정도 끝내십시오.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따로 만들어주긴 하려고 수업 때 진행을 안 하더라고. 자기 기출로 만들어주려고 해버렸던 말을. 자, 어쨌든 만들어줄 생각이 합니다. 어제 올리고 나서 미안하더라고. 개성이랑 신일은 자기 학교들 거로 걔네들은 다 학교 시험 듣고 오면 방금 아까 그 문제도 여기 있던 문제도 개성 문제거든. 신일 문제들 중에서 너무 튀어서 못 넣은 것도 좀 많단 말이야. 학교들이 색깔이 강하긴 강해.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그래도 좀 더 편리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쌤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봅시다. 41번은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이 문제는 아마 꽤 유명해서 그 어디냐 시너지 있었지? 없었나? 없었어? 마풀 교과서에 있었나? 없었어? 어? 센의 일부 문제가 이거예요. 센 C단계. 센 시단 기본 문제가 이거란 건 나도 알고 있어. 어제 영수가 와서 자기 그거 풀었다 엄청 잘한 것 같거든. 자, 여튼 해봅시다.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맞지 그러면? 난 봤는데. 시너지. 둘 다 있대. 자, 여튼 합시다. 있어. 엄청 유명한 문제야. 그리고 이거 우리 동네에서 한 3번 나왔어. 내가 한 개만 낸 거야. 여기 C단계 문제를 그 쌤들이랑 이야기해서 10문제를 많이 넘지 않도록 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중복 문제를 일부러 쳐낸 거야. 꽤 나왔으니까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자연수 n의 개수가 2가 되네. 자연수 n. 유림이 너 나한테 이거 이야기했었는데? 양? 뭐라고요? 기억은 정까지 안 났는데 그때 지우랑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스라한테 이야기했나? 이게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했었어. 풀어보면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연수 n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때 이제 저 친구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면 루트 5의 f n-3의 4제곱근의 4제곱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얘가 양수고 짝수 제곱근이니까 뿔마 2개가 생기겠지, 맞지? 그래서 4제곱근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실수니까, 그러면 뿔마 이제 얘를 5의 2분의 fn-3제곱으로 고쳤다고 칠게. 그럼 5의 2분의 fn-3제곱의 4제곱근인데 그걸 그냥 4분의 1제곱으로 쓰자. 요렇게 2개가 생기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가 있으면 A의 4제곱근 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치? 자, 어쨌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둘을 다시 곱하래. 그럼 결국 얘를 제곱하고 거기다 부호만 뭐로 써주면 돼? 마이너스 써주면 되지. 마이너스 여기를 제곱하면 여기 2분의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5의 4분의 fn-3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얘가 얼마라고 지금? 마이너스 25.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날리고 나면 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fn-3이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 어쨌든 쌤이 혹시 계산을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진짜 산수야. 그건 정의대로 표현하고 산수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몇 개? 자연수 n이 2개야. 그럼 이제 우리 fn-3을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fn-3이라는 친구는 n-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n-3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 값이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냐면 8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대칭축이 8이야. 이제 기억나? 예. 왜 8을 썼지? 3.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이 이제 8이 되는 자연수 n이 2개만 있길 바라거든. 그러면 이제 대칭선에서 함수 값이 8이 되는 게 2번 있다는 말은 대칭축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왼쪽에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치? 그럼 1이 되는 경우와 2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 결국 첫 번째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8인 경우와 또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2이면서 여기에서 함수값이 8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래야 여기서 8이 되고 여기서 8이 되어서 저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이 두 개다가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되겠지. 여기 5가 될 겁니다.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k가 뭐야? 꼭지점이 y 좌표지. 그래서 2,8을 지난다는 사실을 위해서 여기다 2 대입하면 8 나오면 k 값 구해지고 여기 1 넣었을 때 8 나오면 k 값 구해지고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좀 하면 좋긴 한데 이제 2차원 계수가 1이잖아. 절대값이. 그러면 여기가 두 칸, 그러니까 꼭지로부터 두 칸 떨어지게 되면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 그럼 꼭지로부터 한 칸 떨어지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9 이렇게 풀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가 작년에 신일이랑 개성이랑 동시에 숫자만 바꿔서 나왔더라고. 네, 좀 지나면 다른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자, 42번 문제를 보게 되면 mn이 양수래. 왜냐면 이제 지수를 쓰면 웬만하면 양수겠지. 근데 m의 4제곱이 3이고 그 다음에 m의 6제곱이 9야. 그 다음에 n의 y제곱분에 m의 x제곱이 243을 만족한대. 그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쓸게. m의 잘못 썼거든요. 일단 잠깐만 다시 이거부터 합시다. 얘를 m의 3의 4분의 1제곱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n의 n은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지. 어차피 6분의 2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저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분자는 3의 4분의 x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3의 3분의 y제곱이 될 거다. 그럼 얘를 3의 4분의 x 빼기 3분의 y라고 고쳐 쓸 수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얘가 3의 5제곱이니까 4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5를 만족한다를 준 거야 그냥. 맞지? 다른 의미가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걸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나와. 뭐하는 얘기지? 뭐하는 얘기지? 이게 사실 쌤도 좀 고민했거든. 좀 쉬운 풀이는 뭐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는 그냥 y 넣어. 풀면 2차도 나오고 열심히 계산하는 숫자가 심각한 숫자가 나와. 쌤이 하다가 멘탈이 방금 많이 죽었는데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서 다행히도 이제 점집 겁니다. 점집 겁니다. x, y와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지 정확히. x, y는 직선 위의 점이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풀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양변에 3에 11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0은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점집거 쓰게 되면 어떻게 돼? 339 그냥 5라고 쓰면 되겠네. 5라고 쓰고 마이너스 1,3과의 거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5 15가 되는 거지. 15의 이제 이게 점집거의 거를 구한 거니까 그걸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지. 뭔가 이상한가? 어쨌든 15의 제곱이 이제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면 사실 좀 현장에서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맞지? 경험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문제인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험생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물어보고 생각하면 이야기. 43번 봅시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라지 n이라고 하겠대. 라지 n은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인데? 라지 n은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 드롭하게 쓰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2 이상의 자연수. 스몰 n은 2 이상. 이건 이제 n 제곱은 쓸 거니까. 라지 an이라는 집합을 정리하기를 x가
K도 라지 N의 원소래. 그 다음에 X가 8K의 N제곱분 중정수래. N제곱분 중정수. 자, 첫 번째는 A4를 원소 날고로 표현하래. A4라는 건 스몰 m이 4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나열해보겠다. 그 첫 번째로 써보게 되면 X는 8K의 4제곱분 중정수야. 자, 그러면 이제 써봅시다. 결국은 이제 8K 4제곱분 정수라고 했으니까 4제곱분 8K 인데 이제 뿔마가 생기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고쳐 쓰게 되면 뿔마 이제 그냥 이대로 넣어도 괜찮겠군요. 이대로 둡시다. 그럼 이제 얘가 정수가 되려면 K가 어떤 수여야 되지? 일단 이미 2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럼 K가 2를 한 개는 일단 무조건 가져야 돼. 그래야 정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K가 일단 2는 가질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도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4제곱 수여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1의 4제곱이 되거나 2의 4제곱이 되거나 3의 4제곱이 되거나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거라는 거지. 괜찮지?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K가 라지 N의 원소래. 그럼 뭐야? 100 이하의 자연수지. 그러면 3의 4제곱만 되고 얼마야? 81이니까 100을 넘어버리지 않지. 얘도 안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만 찾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때 K 값이 얼마? 이때 K 값이 2가 K는 2가 되는 거지. K는 2가 되고 이때는 K 값이 3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잘해야 되는 건 결국 우리한테 이거 K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집합 A4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A4는 어떻게 되지? 여기 2를 대입하면 16이 되지. 16의 4제곱분 중 정수를 쓰라는 얘기야. 얼마? 뿔마 2. 오케이. 그러니까 A4는 일단 뿔마 2로 구성돼 있어. 따로 그 다음에 K가 32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지? 32 곱하기 8은 2의 그냥 8제곱이라고 하자. 오케이. 2의 8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 하면 2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뿔마 4가 될 겁니다. 4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괜찮아? 오케이. 다시 8K는 2의 8제곱. 거기에 4분의 1제곱 하면 2의 제곱. 그건 4니까 대신에 뭐가 생긴다? 항상 뿔마로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뿔마 4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A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2가 이제 집합 AN의 원소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합 AN의 원소가 된다는 말은 이제 마이너스 2를 이 집합의 조건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2가 8K의 4제곱분 중 정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지? 그 8K의 4제곱분, 뭐 4분의 1제곱이라 써도 좋고 아니면 이제 4제곱분이라고 써도 좋고 이 중에 뭐가 있다고? 마이너스 2가 있다. 쏘리. 우리는 n을 하고 있으니까 n제곱분 해야지.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부호도 체크를 해야 되군요. 잠깐만, 쌤이 약간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쌤이 지금 약간 고민됐는데 이렇게 할게. 그 첫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하고 n이 짝수일 때 표기를 해야 표기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K n제곱근은 이제 홀수일 때는 무조건 뭐가 생겨? 8K의 n분의 1제곱 요거 하나 기호를 이렇게 쓸게. 자, n제곱근 8K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럼 K가 자연수라서 얘를 이제 8K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잠깐만. 약간 여기가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치? 오케이 잘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분식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네, 맞지?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충 썼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제곱근 8k가 음수가 되려면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여기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냥. 괜찮니? 그러면 이제 n제곱근 8k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고, 그리고 8k가 2의 n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n에 넣을 수 있는 수는 이제 짝수야. 근데 2를 넣게 되면 k가 자연수가 아니게 되겠지. n에 뭐부터 넣어야 돼? 4부터 넣어야 되겠다, 맞지? n에 4를 넣으면 k가 2면 되지. 오케이? 6이면 어떻게 2의 6제곱이니까 얘가 k가 2의 세제곱 8이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8이 되면 뭐야? 2의 8제곱인데 얘가 2의 5제곱이 돼야 되니까 32 괜찮지? 여기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 안 된다, 맞지? 왜냐면 여기가 2의 10제곱이 되면 여기가 2의 7제곱이 돼야 되는데 128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을 넘어버려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괜찮니? 혹시 채영이 질문 있어? 좀 많이 어렵지? 괜찮아? 이게 쌤이 중간에 헤매가지고 원래 이게 쌤이 헤매면 학생들도 같이 헤매더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44번 봅시다. 44번은 이제 n의 6분의 m 제곱이 뭐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근데 이게 유리수가 된다는 말은 어차피 n이 자연수라서 얘가 이제 n이 1이 아니라면 이 친구가 그냥 정수면 되는 거지. 정수면 됩니다. n이 1일 때는 사실 이제 그 지수에 무관하게 무조건 그 값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우리가 n이 1이 잠깐만, n이 1일 때는 따로 할게. 그 처리하지 않을게. 일단 한 번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 m의 값이 총 몇 개고? m의 값이 총 7개고 n의 값이 총 27개라서 일단은 m을 기준으로 교훈을 안 할게.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m이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로 이제 이 두 개가 상황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결국 n이 얼마가 되거나 2분의 1제곱이 되거나 또는 n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데 결국 n이 무슨 수면 되는 거지? 제곱수면 얘가 유리수가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거기 제곱수가 1, 4, 9, 16 이렇게 있겠네. 25까지 있군요.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m이 2거나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n의 3분의 1제곱 또는 n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둘 다 뭐가 되면 돼? n이 세제곱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 얼마? 8, 27 이렇게 되겠다, 맞지? 세 번째로 n이 1 또는 n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얘는 그냥 6분의 1제곱이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어서 6제곱수여야 되는데 6제곱수가 누구밖에 없지? 1밖에 없다, 맞지? 6밖에, 다 1밖에 없네. 그래서 n이 1 하나만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n이 0일 때를 하자. 0일 때는 0제곱 되니까 모두 다 되겠지. 그래서 n이 그냥 1부터 27까지 전부 다 될 겁니다. 오케이. 사실 이제 1일 때 사실 고민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m을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분류하면 다 체크가 될 거라서 굳이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봅시다. 45번. 자, 문제를 봅시다. 일단 정의역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로서 fx인데 뭐 3차식을 잘 해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정의역이 2부터 8까지, 그러니까 2부터 이렇게 주어진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y축은 여기 2부터 8까지랑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이제 마이너스 8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살아있는 구간이 되는 거지. 저 구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왔는데
3점. 이거 왜 저렇게 쏟아 나왔어? x축과 다 조건이 이거고 다 조건이 x축과 서로 다른 3점. 근데 서로 다른 3점은 결국 이제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제 가진다고 준 겁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조건 3을 봅시다. 조건 3인데 그냥 하나다가 씁시다. 그런 말이니까. 자, 그때 이제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만을 갖고 서로 다른 세 실근만을 갖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중근이에요. 근데 아마 이게 쌤이 지금 기억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그 평가 모의고사에서 2차 함수로 나왔던 거를 변형한 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그 기출 모의고사 기출 다시 정리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때 볼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그때 너희가 시험을 치는 그 순간에 낯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일단 진행합시다. 그럼 생각 좀 해보자고. 이미 여기서 몇 개의 실근이 있어? 이미 여기서 3개의 실근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라는 얘기야? 2개고 그 실근 중 2개가 이 fx의 실근과 겹친다는 얘기야, 사실. 괜찮지? 그래야 중근이 될 테니까. 얘네들 이 fx에서 나오는 세 실근은 서로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2개여야 되고 그 2개가 이제 그 이 세 실근 중 2개랑 같다는 얘기인 거지. 일단 이게 첫 번째 생각. 그다음 두 번째. 그럼 xn 제곱은 64. 그럼 결국 여기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xn 제곱은 64라는 방정식인데 여기의 실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무슨 단원이야? 거듭제곱 그 직수 이 단원이야, 맞지? 그럼 얘를 뭘로 묻는 거야? 아,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려면 n이 뭐 해야 돼? 무조건 짝수여야지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2개 존재하겠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조건이 주어졌냐면 그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면 요 근이 이쪽에 양수 쪽에 하나, 음수 쪽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그 2개를 누가 가지면 돼? 이 fx가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한테 n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64의 n분의 1제곱 64의 n분의 1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돼? 2와 8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5 이상, 2 이상, 8 미만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얘가 고쳤으면 2의 n분의 6제곱이 되고 양변에 이 전체 n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2의 n제곱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 얘를 그냥 2의 3n제곱 이렇게 쓸까?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 n이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 n이 2보다 크다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n이 3,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아, 맞지? 짝수. 고마워. n이 4와 6이 될 겁니다. 땡큐 써놓고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마워. 자, 여기까지 해서 주간지 풀이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제 먼저 풀어왔는데 혹시 쌤이 이렇게 시간 좀 남았을 때 B스텝의 문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질문하면 처리를 하긴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쌤이 이제 이번 주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원의 상황과 이제 올해 학원의 상황이 좀 다르고 또 2학년은 또 선택 과목이 또 추가, 확통이랑 기하라는 과목들이 또 추가되잖아.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몇 번 할까 고민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아마 처음 한두 정도는 약간의 방향을 좀 조절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이제 학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그냥 뭐 쉽게 잘하는 걸 바라진 않아. 되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잘해보자가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거니까 좀 응고 해주고 혹시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대한 현실적인 거라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도 한 거야. 이게 쌤이 이걸 만들어주게 되면 두 가지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냥 모든 학교의 기출을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 학교 기출이 사실 좀 궁금하잖아, 맞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비슷한 양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줄 생각이 두 번이나 말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자 일단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